중국 서민들에게 자식을 유학 보낸다는 건 온 가족이 빚쟁이가 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종의 인생을 건 베팅이죠. 특히 중국 안에서 싸워 이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출신 서민들에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판, 즉 새로운 계급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직 딸의 미래를 위해 한 결정이었건만 푸젠성에 사는 한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문방촌. 푸젠성 푸칭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죠. 시내 중심에 있는 연한 붉은색 건물 4층에 천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천씨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특히 셋째 딸 천바오란과 넷째 딸 천바오전을 무척 아꼈습니다. 천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딸들의 미래를 위해 셋째 천바오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넷째 천바오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언니 천바오란을 따라 일본으로 보내죠. 일본으로 유학 간 천자매는 걱정하실 부모님을 생각해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2017년 뜨거운 여름날, 아버지 천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두 딸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두 딸의 웃는 모습을 보니 천씨의 얼굴에도 덩달아 미소가 번지죠. 하지만 이 통화를 끝으로 두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천씨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천씨는 일본에 있는 두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밤 11시 40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경찰차가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주변은 고요하고 적막하기 그지없었죠. 중국 푸젠에서 온 천바오란, 천바오전 자매가 사라진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경찰차가 도로 한쪽에 멈춰 서더니 경찰관 몇 명이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요! 수색팀 소속 한 경찰관이 외칩니다. 고속도로에서 약 5m 떨어진 숲속에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흘러나왔죠. 경찰이 조심스레 다가가 가방을 열어보는데 헉! 가방 안에는 일주일째 연락이 끊긴 천바오란 천바오전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에게서 살해 흔적이 발견됐으며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자매는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언니 천바오란 25세, 동생 천바오전 22세. 두 사람은 푸젠성 푸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일본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죠.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약 37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니 천바오라는 2009년 일본으로 건너와 의상 디자인 관련 직업 학교를 다녔습니다.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던 탓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죠. 공부를 끝마친 후에도 동생의 학비와 일본에서의 체류비를 벌기 위해 계속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 천바오전은 언니보다 3년 늦게 2012년에 일본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카구에 있는 한 게임 소프트웨어 직업학교를 다니죠. 천바오전 역시 언니 천바오란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자매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교우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자매의 실종 사실을 알린 사람도 천바오란의 친구 A였습니다. A는 천바오란이 일본에 온 후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죠. 동생 천바오전과도 사이가 좋아 세 사람은 종종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자매가 숲속에서 발견되기 일주일 전 A는 천바오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천바오란으로부터 답이 오지 않았죠. 늘 빠르게 답하고 조금만 늦어도 왜 답이 늦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던 친구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A는 천바오란의 동생 천바오전에게 연락하죠. 하지만 천바오전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A는 천바오란이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천바오란의 동료가 말하죠. 오늘 무단 결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A는 곧장 자매의 아파트로 갑니다.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는 생활하기는 편했지만 근처에 유흥업소가 많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밤 11시 A는 아파트 3층 자매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나가려는데 마침 천자매네 집주인을 만납니다. A는 자매와 연락이 안 된다며 집안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비상 열쇠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집주인은 함부로 열쇠를 내어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죠. A는 그러면 CCTV라도 함께 확인해 보자고 부탁하지만 집주인은 만약 내일까지 천자매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을 불러 확인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자 A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다음날 아침 9시 30분 천자매의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지금 경찰이랑 집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올래요? A는 다시 천자매가 사는 아파트로 갑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다툼의 정황은 없었으며 집안의 물건들도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천자매가 잠깐 여행을 갔거나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경찰서로 돌아가려 하죠. A가 돌아서는 경찰을 다급히 막아서며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A의 말에 경찰과 집주인은 귀찮다는 듯 마지못해 함께 경비실로 가죠. 그런데 별일 아닐 거라는 경찰의 말과 달리 CCTV에는 놀라운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자매의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말이죠. CCTV 영상에 따르면 7월 5일 오후 천자매가 여행 가방을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동생 천바오전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집에는 언니 천바오란 혼자 남게 됩니다. 7월 6일 새벽 1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의문의 남성이 CCTV 화면에 나타납니다. 남성은 4층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3층 자매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열쇠를 꺼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참이 지난 뒤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남성은 밖으로 나오면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데 긴 끈처럼 보였습니다. 남성은 당황한 듯 얼른 그것을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후 남성은 자매의 집을 들락거리더니 물 한 병을 사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약 4시간 후 새벽 5시 이 일을 마친 동생 천바오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집에 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다 누군가에 의해 다시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의 소행 같았죠. 이후 더 이상 천바오전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두리번거리며 집 안팎을 몇 시간을 들락날락하죠. 아침 10시 의문의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맞은 듯 눈 주위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죠. 여기까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서해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나머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다음 날 7월 7일 새벽 남성이 다시 아파트 입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남성은 열쇠로 문을 열고 천자매네 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옵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몇 차례 집을 드나들더니 이내 가방을 차에 싣고 떠나버리죠. 경찰은 남성이 처음 자매의 집에 들어갔던 6일 새벽 1시에 언니 천바오란을 살해하고 이후 새벽 5시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동생 천바오전 역시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 새벽 남성은 다시 자매의 집에 와 자매를 여행 가방에 넣고 차를 타고 떠나죠. 경찰은 처음에는 집주인과 경비원이 해당 사건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었습니다. 이들의 외모가 CCTV 속 용의자와 확연히 달랐지만 천자매 말고 이들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집주인과 경비원 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푸젠성에 사는 자매의 아버지 천 씨는 이틀 동안 딸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돈을 모아 선물을 사서 보내기도 하는 착한 딸들이었습니다. 천 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
둘째 딸은 외지로 나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셋째 딸 천바오랑과 넷째 딸 천바오전은 아버지 천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죠. 7월 5일 저녁 두 딸과의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됩니다. 당시 자매는 여행을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천씨와 영상통화를 했죠. 천씨가 건어물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천자매는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를 끝으로 천자매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죠. 경찰은 두 자매가 이미 살해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친구 A는 아버지 천씨에게 자매의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들은 천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한편 요코하마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죠. 먼저 천자매의 집안을 조사하는 한편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무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채무를 비교해보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소행으로 추정합니다. 용의자는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자매의 지인일 가능성이 매우 컸죠. 경찰은 자매의 동료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곧 천바오란의 동료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는 CCTV 속 남성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천바오란이 일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이와사키 타치야. 당시 나이 39세. 요코하마 나카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죠. 타치야는 여러 해 동안 천바오란과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천바오란의 동료는 5년 전 천바오란이 직업학교 학생일 때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타치야가 식당에 자주 오기 시작했는데 천바오란에게 관심이 있어 그녀를 보려고 식당에 자주 오는 것 같았다고 하죠. 타치야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천바오란이 일하는 시간대에만 찾아왔죠. 그렇게 티를 내는데 그가 천바오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일이었죠. 타치야는 동생 천바오전과도 친했습니다.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일본 문화나 일본 사람에 대해 알려주면서 자매들과 가까워졌죠. 종종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마치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아 보였다고 하죠. 타치야가 약 5년 동안 이 식당에 쓴 돈만 수백만 엔에 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 지인은 타치야가 동생 천바오전의 학비를 대신 내준 적도 있다고 했죠. 그만큼 타치야는 천바오란을 좋아했고 나름 진심이었습니다. 타치야는 천자매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두 사람이 연인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곧 결혼할 사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천자매가 실종되고 3일 후 경찰은 용의자 이와사키 타치야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타치야는 자신은 자매의 실종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죠. 애초에 자매 집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경찰은 천자매의 행방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CCTV 영상을 보면서 타치야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는 차를 몰고 요코하마에서 약 30km 떨어진 외딴 숲으로 갑니다. 경찰은 타치야가 자매를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의 깊은 숲속에서 여행 가방 2개를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는 경찰의 예상대로 천자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과 중국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타치야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했죠.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5일 후 아버지 천씨가 일본으로 옵니다. 그는 숨진 두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두 딸을 유학 보낸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죠. 경찰 조사에서 타치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전 그 여자들을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방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타치야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자매와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죠. 게다가 천바오란이 자기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천바오란이 약 반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곧 학생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더군다나 회사 취업에도 실패해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죠. 이제 곧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동생 천바오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자 때문에 고민이던 천자매는 위험천만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면 비자가 만료되고 중국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 일본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거고, 천바오라는 남자친구인 타치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계획이 성공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네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방 안에 들어가면 네가 그 가방을 외딴 숲에 버려줘. 타치야는 자매가 부탁한 대로 그녀들이 든 가방을 외딴 숲에 버리고 온 것뿐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천자매가 실종된 것처럼 도와만 줬을 뿐 해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하죠. 숲에 가방을 둘 때만 해도 살아 있었다고요. 그러나 타치야의 주장은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겠다고 이 무더운 여름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가방 안에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짓을 할까요? 설사 타치야의 말처럼 자매가 일본에서 계속 있기 위해 자신들이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면 좀 더 안전하고 그럴듯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타치야는 천자매가 여행 가방에 들어가고 숲속으로 옮겼을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천자매는 사망 후 가방에 넣어졌다고 하죠. 경찰은 당연히 타치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죠.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온갖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천바오란이 타치야와 비자 연장을 위해 불법 거래를 했다는 둥,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타치야를 꼬셨다는 둥, 근거 없는 유언 비어가 확산됐습니다. 천자매의 친구들은 두 사람은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친구들과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요코하마시에서 천자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자매의 사진을 들고 통곡하죠. 일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천자매가 지냈던 아파트에 찾아와 그녀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서서히 경찰 수사에도 진전이 보였습니다. 천바오란과 타치야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이 나타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 사진은 천바오란이 일하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녹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타치야입니다. 좀 많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네요. 뒤에 여성이 천바오란입니다. 지인은 이 사진을 근거로 두 사람은 연인이었다고 하죠. 경찰은 타치야의 전화기에서 타치야가 범행 후 도주 방법, 뒷수습, 은닉법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타치야가 범행을 미리 준비했음을 짐작해 했죠. 경찰은 자매가 가족, 친구, 친척에게 보낸 메일을 확인합니다. 타치야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니었죠. 천바오란은 진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기대와 미래를 짊어진 자매가 일본을 떠나는 걸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천바오란이 타치야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인 그녀가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죠. 천바오란의 제안에 오랫동안 천바오란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타치야는 기뻐하며 바로 승낙합니다. 하지만 천바오란은 곧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죠. 그녀는 타치야라는 사람에 대해 너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천바오란보다 14살이나 많았던 타치야는 이제껏 이성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자격지심 또한 굉장히 심했죠. 타치야는 천바오란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는데요. 그녀와의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해 천바오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매가 집에 없는 시간에 몰래 자매의 집에 드나들며 자매의 물건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자매의 속옷을 만지거나 훔쳐갔다고 하죠.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이렇게 자매가 사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드나들기 위해 자매 몰래 아파트 열쇠를 복사했다는 거죠. 천바오란은 마음을 바꿔 타치야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타치야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죠. 날 비자 연장을 위한 도구쯤으로만 생각했군. 가만두지 않겠어. 사건 발생 전날, 타치야가 천바오란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천바오란은 타치야에게 비밀로 하고 동생 천바오전과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남자였다는 데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타치야는 천바오란이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여행을 마친 천자매가 집으로 돌아오자
타치아는 긴 끈을 가지고 자매의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첨바오란과 신랑이 끝에 결국 그녀를 살해하죠. 그 후 그는 동생 첨바오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첨바오전도 언니와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죠. 날이 밝자 타치아는 숨진 천자매를 집에 두고 대충 현장만 정리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자매의 아파트로 와 두 사람을 여행 가방에 넣고 37km 떨어진 숲속에 가방을 버립니다. 이날 마스크로 가리지 않은 얼굴이 CCTV에 찍혀 그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죠. 사건 발생 1년 후 2018년 7월 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타치아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타치아의 변호인은 타치아가 주장한 대로 비자 연장을 위해 실종한 것처럼 도와달라는 자매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 사건은 2주간의 심리를 거쳐 법원은 이와사키 타치아에게 유기징역 23년형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죠. 1심 재판에서 타치아가 범행 도구로 날카로운 흉기가 아닌 끈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좀 더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러면 날카로운 흉기만 아니면 사람 목숨을 빼앗아도 괜찮은 거냐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21년 7월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타치아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침묵하죠. 사법부는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와사키 타치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타치아는 진실을 말하지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일본 대법원은 비자 연장을 위해 자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거나 자신을 이용했다는 타치아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타치아 단독으로 자매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